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BS 초대석 정관용입니다. 요즘 드라마나 영화의 영상미가 아주 훌륭해지고 있죠. 모두 그 다양한 시각 효과 덕분입니다. 촬영할 때는 없던 그런 배경이나 또 날씨를 창조해내고 괴물을 만들어내고 심지어 우주 공간도 구현해내고 이게 다 시각 효과죠. 네, 우리나라 1세대 시각 효과 감독으로 1998년부터 무려 170여 편의 영화와 드라마 제작에 참여하고 계신 분을 오늘 초대했습니다. 손승현 시각효과 감독 함께 만나봅니다. 감독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VFX라는 용어가 뭡니까? 비주얼 이펙트라는 용어고요. 비주얼 이펙트. 예. 시각 효과네요. 네, 그렇습니다. VFX라는 용어를 요즘 많이 쓰더라고요. 옛날에는 CG 그랬는데. CG는 이제 시각 효과의 하나의 요소고요. 컴퓨터 그래픽을 이제 말하는 약어고요. 예. 또 현장에서는 또 시각 효과 팀 이렇게 부르기에는 급하다 보니까 CG 팀 혹은 CG 막 이렇게 그렇죠. 부르기도 하죠. 그죠. 그러니까 시각 효과의 요즘에 대부분은 컴퓨터 그래픽 아닌가요? 최종적으로 그림을 만드는 거는 컴퓨터 그래픽을 이용해서 최종 완성본을 만들어요. 근데 예. 그 과정에서는 여러 팀들이 되게 많이 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각 효과는 컴퓨터 그래픽을 이용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전체를 사실 되게 복잡하지만요. 촬영하기 힘든 일 혹은 촬영할 수 없는 장면들을 여러 파트, 그러니까 뭐 특수효과팀, 특수분장팀, 특수효과, 네, 특수분장, 예, 그다음에 무술팀, 미술팀, 촬영팀, 결국은 이제 하나의 어떤 시각 효과를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하죠. 그래서 그렇게 촬영을 하고 난 후에 최종적으로 요즘은 이제 컴퓨터 그래픽을 통해서 최종 완성을 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많은 비중을 CG팀이 하다 보니까 예. 약간 그걸 혼용해 쓰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각 효과의 대명사가 그냥 CG가 돼버린 것 같지만 네네. 말씀 들어보니까 특수 분장도 시각 효과의 하나예요. 그럼요. 그럼 시각 효과 감독님 그러면 그 특수 분장, 특수 효과, 뭐 무술까지도 관장해야 됩니까? 맞습니다. 영역이 굉장히 넓군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시각효과 감독은 그들과 어떤 이제 하나의 미션을 풀 때 커뮤니케이션을 되게 잘해야 되거든요. 그렇겠죠. 그리고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정답은 없어요. 가는 길은 방향은 있는데 정답이 없기 때문에 어느 타임에는 무술팀이 좀 더 많은 역할을 해주고 혹은 배우의 안전 때문에 컴퓨터 그래픽을 담당하는 C팀이 좀 더 많은 역할을 해준다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서로 그 작품마다 그다음에 그 장면마다 매번 달라져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같이 조율하고 그걸 같이 이제 뭐 현장 지휘하는 그런 부분을 이제 시각효과 감독이 좀 많이 하죠. 그러니까 이제 컴퓨터가 기술적으로 발전하기 이전 과거의 시각 효과는 무슨 뭐 연기를 피워서 날린다든지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얼굴에 피치를 한다든지 네. 뭐 그냥 그 정도였었던 거죠? 아니면 번쩍번쩍 섬광을 터트린다든지. 맞습니다. 예. 가장 기초적이고 초보적이었던 시각 효과가 그런 시절 아니었던가 싶어요. 근데 맞아요. 그리고 여전히 지금도 현재 쓰고 있거든요. 여전히 하죠. 왜냐하면 CG로 뭔가를 다 할 수는 있는데 전체적으로 작품의 이제 한정된 시간하고 비용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장면에는 어느 부분을 주대로 사용하지만 컴퓨터 그래픽을 이용해서 그 보조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장면을 만드는 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 그런 컨설팅을 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과거의 기술들이 현재도 여전히 사용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또 실제로 촬영하는 게 컴퓨터 그래픽이 표현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자연스러운 것도 많거든요. 그렇겠죠.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떤 선택을 하고 그런 것들을 현장에서 잘 쓸 수 있게 설계하고 조율하고 완성해내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한 끊임없는 조율, 그다음에 커뮤니케이션, 참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게 시각 효과 감독의 일이군요. 그렇죠. 아주 뭐 우리 시청자분들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서 전쟁을 하고 있어요.
총을 쏘고 폭탄이 터지고 막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네네. 그거 어디서는 진짜 폭약을 터뜨려서 뭘 만들자. 어디서는 컴퓨터 그래픽으로 그냥 처리하자. 뭐 이런 걸 논의해서 결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전쟁 씬을 찍게 되면 실제로 전쟁을 하면 이제 적과 아군 그러면 많은 인력이 뭐 이렇게 엑스트라가 필요하잖아요. 그럼요. 근데 현장에서 한 400명 이상이 엑스트라가 오기 시작하면 일단은 관리하기 쉽지 않아요. 예, 그들을 뭐 교통편, 분장, 의상 그리고 의상도 200벌 이상을 이제 만들기 준비하기 시작하면 사실 예산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근데 과거의 헐리우드 작품들은 막 엑스트라 몇 명이 들어왔다는 게 하나의 또 이슈였거든요. 근데 요즘은 그런 의상을 제작하는 것도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렇죠. 그럼 결과적으로 최소의 인원으로 그런 스펙타클한 장면을 만들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민을 같이 모여서 해요. 그리고 그게 하루에 다 찍어야 된다는 또 미션이 또 있다면 자 그러면 우리는 컷을 찍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인력 한 200명을 가지고 우리는 군중 10,000명을 표현해야 된다. 200명으로 10,000명을? 네, 그런 미션이 나오죠.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10,000명이 그냥 서 있는 게 아니고 전쟁 씬을 하기 때문에 전투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폭파도 나야 되고 그러면 이제 무술팀하고 배우하고 제일 가까운 데는 안전한 폭약을 사용하고 대신 그게 안전하다 보니까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크기의 폭발이 아니기 때문에 효과가 작죠. 그렇죠. 그런 거는 이제 VFX CG팀이 더 크게 만들어주고 배우 옆에서는 작게 터지고 네, 그렇죠. 저 멀리서는 어마어마한 게 터지는데 이건 CG고. 네, 그리고 가까이도 좀 크게 만들어주거나 그리고 조금 더 현실감 있게 표현하려면 이제 그 폭발에 의해서 다치는 사람들도 좀 표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최종적으로 이제 특수 분장 팀하고 미리 만들어 놓고 처음에는 처음부터 사실 피가 묻어 있는데 저희가 지웠다가 어느 순간 되면 이제 원래대로 왜냐면 그것도 사실은 어느 게 더 우리한테 이길까에 따라서 분장을 먼저 한다든지 혹은 CG로 다 나중에 다 한다든지 그런 것들은 메인 스태프들이 모여가지고 논의를 많이 해요. 시각 효과 팀 그 감독님이 여러 팀들과 회의한다 할 때 그 팀의 이름이 뭐가 있습니까? 일단 촬영 감독님이 있고요. 촬영 감독, 미술 감독, 그리고 의상, 분장, 분장, 네, 특수 분장도 따로 있고요. 특수 분장, 그리고 특효팀, 특수효과팀, 특수효과, 그리고 특수 소품팀도 있고요. 특수 소품. 그다음에 무술팀도 있고, 이 팀들이 이제 같이 모여서 CG 팀 따로 또 있을 것이고. 그렇죠. 저희 따로 있고요. 그래서 시나리오 쓰는 단계부터 대부분 이제 이게 가능할지 궁금해서 시나리오에 이제 쓰고 싶어서 쓸 때부터 찾아오시는 감독님도 계세요. 그렇겠네요. 근데 사실은 그거는 또 상상력을 닫아놓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처음에는 마음껏 쓰고 대신 우리가 거기서 꼭 필요한 기술들은 연구를 해야죠. 그렇죠. 그 대신 이제 그 버젯 안에서 해야 되는 게 제일 힘든 거거든요. 지금 1998년부터 170여 편의 영화와 드라마라고 제가 처음 시간 때 소개했는데 첫 작품이 뭐였습니까? 첫 작품은 퇴마라는 작품이고요. 퇴마로? 기억납니다. 그래서 97년도에 촬영을 했고요. 98년도 여름에 이제 한국형 블록버스터라고 여름에 이제 개봉을 했거든요. 저는 그 작품을 처음 시작으로 이제 데뷔를 했고 영화 작품도 참 처음이었거든요. 총 한 8분 정도? 8분짜리 컴퓨터 그래픽? 그거를 이제 했었고요. 어떤 장면이었었죠, 그게? 거기 되게 많아요. 테마로의 작품은 테마사가 하는 어떠한 이펙트들이요. 그러니까 뭐 악령을 표현한다든지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원령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지금은 좀 표현하기 쉬운데 그 당시에는 3D 검을 만들어서 이 검이 좀 자유의지대로 날아다니는 저절로 혼자서 그렇죠. 그런 것들 그다음에 괴기스러운 장면들도 만들고요. 그다음에 제일 어려웠던 거는 맨 마지막에 안성기 선배님하고 이렇게 액션할 때 와이어 액션이 있었는데 와이어를 지우는 그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와이어 지워야죠. 근데 그 당시에는 그 와이어를 지우는 툴이 없어서 한 장 한 장 지우고 손으로 지워요? 네. 그때 컴퓨터를 이용하긴 하죠. 한 장 지우고 이걸 프레이를 이제 지금은 쉽게 동영상으로 볼 수가 확인했는데 그 당시에는 이거를 다시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또 옮겨서 확인하고 약간 그 당시에는 이제
열심히 일을 했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잘 모르고 그 대신 이 장면은 무조건 해야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좀 새로운 아이디어를 많이 내서 찍었던 것 같아요. 네. 그 당시에 기술력의 수준으로 보면 그 8분짜리 만드는데도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때는요, 지금하고 달리 보통 관객이 한 장면을 한 컷이죠. 한 컷을 3초 이상을 보게 되면 뭔가가 이제 어색한 부분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네. 이제 그게 집중을 못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당시에는 한 1초? 24프레임 안에 뭔가 CG를 표현했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거죠. 24장만 작업을 하면 되기 때문에. 대신 제약이 너무 많았죠. 카메라 픽서야 되고, 그리고 3D는 될 수 있으면 안 쓴다. 왜냐하면 그 컴퓨터 자체가 파워가 지금은 조그마한 휴대폰도 예. 500기가 넘고 1테라의 높은 스토리지를 갖고 있잖아요. 그럼요. 그 당시에 저희가 썼던 슈퍼컴퓨터급의 장비도 스토리지가 100메가였어요. 100메가. 네, 그 램이 16기가 대신 뭐 CPU가 10개가 있어서 급한 거에 CPU를 배정하고 하는 지금하고 컴퓨터가 좀 다르긴 했는데 용량 자체가 작으니까. 너무 작았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전체 작품을 작업할 때는 백업을 했다가 필요한 장면을 다시 불러서 작업하고 다시 넣고 지금보다 훨씬 더 그 당시에는 어떻게 보면 저희 경험도 부족했지만 예. 그런 컴퓨터의 파워도 많이 그렇죠. 부족했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그때는 지금 디지털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찍은 그 소스가 바로 저희 컴퓨터 안에 올 수가 있는데 예. 그 당시에는 필름을 필름이죠. 현상하고 그 필름을 커팅해서 가져와서 스캐너로 한 프레임 한 프레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작업을 하면 다시 레코딩을 해서 한 프레임 한 프레임 맞는 필름을 현상 속에 갖다 주면 그걸 확인하고 우리가 CG를 잘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좀 어려운 작업이었네요. 진짜. 그렇죠. 그런 부분이 좀 쉽지 않았습니다. Get your hands up. Get your hands up. Here we go. Oh yeah. 그 테마록 98년 벌써 오래전 일입니다. 그 사이에 170여 편 중에서 뭐 대표적인 작품들을 꼽는다면 뭐를 꼽을 수 있겠습니까? 저한테는 잘 모르실 수도 있지만 저는 임권택 감독님의 춘향전이라는 작품이 첫 번째 기억이 나고요, 늘. 그리고 임권택 감독의 춘향전? 네네. 여기도 특수 효과가 있습니까? 시각 효과가? 네,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감독님께서는 사실은 컴퓨터 그래픽에 관심도 많았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컴퓨터 그래픽이라는 이런 새로운 기술이 당신의 작품에 어디에 사용하면 좋을지도 물어보러 오시기도 했었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춘향전에 썼던 거는 제일 먼저 기억나는 거는 장원 과거 급제 예. 시험 보는 거죠. 과거 시험 볼 때. 과거 시험 볼 때. 네, 그래서 거기에 과거 시험 오는 인원이 한 600명이었으면 좋겠다 시험장에. 아, 넓은 시험장에. 예. 예. 근데 예. 실제로 600명을 부를 수도 있지만 600명을 이제 사실 그 컷을 위해서 부른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그들이 필요한 의상을 또 다 준비해야 되고 네. 심지어는 그들이 오면 밥도 줘야 되는데 물론이죠. 600명을 밥을 먹고 다시 촬영합시다 하면 이 시간이 너무 하루에 쓸 수 있는 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때 그러면 한 200명을 불러서 600명 이상이 와서 시험 보는 것처럼 하는 장면이 필요하다. 혹시 CG로 가능한가라는 이제 명쾌하게 이제 주문하신 거죠. 그래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되게 쉽게 세 번을 나눠서 200명이 왔으니까 세 번을 나눠서 찍으면 되고요. 카메라는 대신 그 당시에는 이제 요즘은 카메라가 많이 움직이지만 그때는 카메라를 이제 픽스를 놓으면 네. 훨씬 더 카피하기 쉽기 때문에 카메라를 픽스로 놓고 대신 이제 사람을 섞어야 되잖아요. 똑같은 사람이 또 나오면 200명씩 똑같으면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조금씩 이제 위치를 바꿔서 그래서 좀 놓고 찍기를 하고
이 부분은 너무나 이제 쉬운 방법이기 때문에 네. 좀 자신 있게 그날 가서 막 이렇게 찍으면 됩니다, 감독님 그랬는데. 간단하네요, 사실. 네. 근데 감독님이 시간이 없어서 이제 다시 저를 불러서 그 당시 이제 제가 이제 저를 불러서 혹시 우리가 이렇게 나눠 찍는 건 아는데 예. 지금 내가 이 많은 사람이 왔을 때 다른 장면을 찍고 싶은데 이것도 중요하지만 시간이 필요하다 보니까 3번 나눠 찍는 시간을 2번에 찍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저는 갑자기 변수가 생긴 거잖아요. 그렇죠. 그냥 좀 빨리 서둘러서 3번을 찍으면 다 완벽하게 소스가 작업이 찍히는데 쉬운데. 그걸 안 된다 하기도 뭐하고 그렇다고 된다고 하면 저는 이제 400밖에 못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2번밖에 못 찍으니까.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던 거죠. 그때는 이제 경험이 많지 않아서. 그래서 감독님, 이거를 3번을 빨리 찍으면 안 될까 했더니 감독님이, 생각하시기에 카메라 3번 찍는 거는 우리 봤을 때 앞에 큰 사람이 카메라 앞에 있으면 저희가 이제 주먹으로 눈을 가까이 오면 다 가리잖아요. 다 가리죠. 그 앞에 있는 사람 때문에 뒤에 한 40명, 50명은 안 보이죠. 안 보일 수도 있다. 그럼 거기다 우리가 사람을 배치할 필요가 없지 않냐. 들어보면 맞기도 한데 그렇다고 그 사람이 어디 있는지 잘 모르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저도 이제 그게 좀 안 해봤기 때문에 좀 자신이 없어서 계속 한 3번을 찍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표했더니 감독님이 그럼 배치는 감독님께서 하시겠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찍기로 했어요. 그래서 찍는데 그걸 찍으면서 저한테 되게 충격이었던 거는 컴퓨터 그래픽을 하는 사람은 저희가 제일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소프트웨어만 알아서는 안 된다. 결국은 이 카메라 그리고 이 과학적 원리, 이 구도에 따라서 우리가 3번을 나눠 찍을 거를 2번만 찍어도 그림이 되거든요. 예. 저희가 3번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감독님 말씀하신 건 2번. 그리고 그게 정확히는 몰랐지만 실제 작업을 할 때 감독님 말씀하신 것처럼 2번의 소스를 써보니 제가 3번을 나눠서 찍은 거랑 똑같은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컴퓨터가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카메라 위치와 배우들의 위치와 이것들까지 다 고려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너무 그때 그 가르침이 이제 저도 컴퓨터 그래픽만 보는 게 아니고 다른 파트, 또 제가 모르는 파트도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알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춘향전 같은 작품은 대중들한테는 거기 무슨 뭐 대단한 시각 효과가 있어랄 만한 작품이지만 감독님으로서는 이제 크게 배우신 바가 많은 작품인 것 같고 그밖에 누가 봐도 야 여기 시각 효과 대단하다 싶은 그런 대표작이라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그런 작품이라면 아마 이제 스위트홈이라는 작품일 것 같아요. 스위트홈. 여기 있죠 여기. 네, 그래서 스위트홈 시즌 1을 처음 이제 하게 된 것도 사실은 제가 웹툰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 웹툰 스위트홈을 늘 보고 있었는데 보면서도 항상 이런 작품이 한국에서 혹시 만들어지나? 그리고 혹시 만들어지면 나도 할 수 있을까? 예. 이런 고민을 항상 갖고 있었거든요. 작품 자체도 재밌게 즐기면서도 이게 한국에서 만들어지면 어떻게 만들지 궁금했었는데 마침 그 작품이 의뢰가 딱 왔을 때는 되게 좋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되게 걱정이 많은 거죠. 이게 늘 제가 걱정했던 과연 어떻게 만들지 했던 거가 이제 드디어 이제 제가 답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군요. 생각만 하던 걸 네. 구현해내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때 봤던 웹툰의 그 캐릭터들이 갑자기 이제 이거를 실사화 했을 때 어떻게 되지라는 고민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아마 이제 준비 한 8개월 동안 그 메인 캐릭터들을 캐릭터성을 부여하고 그리고 그 디자인 2D를 3D 만들고 또 이게 결국은 VFX로 CG로 만든 크리처라는 게 다 대부분 관객들이 알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온전히 주인공으로 받아들이면서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퀄리티를 낼 수 있을까?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넷플릭스 쇼였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까지 했던 해상도 차이가 있었어요. 해상도? 예, 2K에서 4K로 넘어가는. 실제로는 2배지만은 작업상으로는 4배 정도 사이즈의 어떤 부하가 걸려요. 그건 저희로서는 잘 모르는 영역인데. 그러니까 도화지가 4배 커지는 거죠. 그다음에 그러니까 컴퓨터가 더 힘들어지고. 그러네요. 네트워크 속도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일정 안에 시간까지 계산해 보면은 저희가 시간이 되게 타이트한 거죠. 그래서 그런 것까지 고민하면서 또 아웃풋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기존의 어떤 크리처물들은 뭔가를 좀 똑같이 만드는 거였다면 이번에 나오는 크리처는 진짜 배우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너무 이제 처음이었고도 그 작품이 나왔을 때 그래도 많은 분들이 한국에서도 이런 게 나오는구나. 그래서
작가님들이 또 상상의 나래를 더 많이 필 수 있었던 예. 아마 그런 부분에서 제가 좀 더 많이 의미 있는 작품이라 생각합니다. 크리처물이라는 게 괴물 나온다는 그렇죠.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괴물이고 이제 그냥 상상 속에 어떤 생물체를 또 만드는 건데 그러니까요. 대부분 이제 악당으로도 많이 만들기도 하고. 네. 그런 괴물 나온다는 얘기는 결국 컴퓨터 도움 없이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거기 이제 얼마나 사람들한테 어필할 만한 그 괴물의 형상을 만들어내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예. 어떻게 생각해내세요, 그런 걸? 이제 실제로는 이제 우리가 그 장소에 그 괴물이 있다면 그리고 이미 이 괴물의 행동까지 다 알잖아요. 예. 작품에 나와 있으니까. 예. 그리고 얘는 왜 이럴까? 그리고 이 친구가 결국은 어느 부분이 발달되거나 그리고 어떤 부분이 이제 불만이어서 사람들을 괴롭히거나 그렇게 된 거를 이제 그 장소에 이제 대입을 시키다 보면 조금 더 예를 들면 뭐 그 연근이라고 전 부르지만 이제 단면이 머리가 잘려서 앞이 안 보이는 괴물. 결국은 이게 앞이 안 보이기 때문에 이 친구가 어딜 다니려면 귀가 막 발달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친구를 잡으면 귀의 미세한 움직임, 어떤 소리에 민감하게 그렇게 되면 그런 부분들을 좀 잘 표현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 귀가 뭔가 민감하려면 좀 얇고 그다음에 안에 핏줄 같은 것도 표현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정말 생각을 세밀해야 되군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하고 계속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거죠. 생각해서 만들어내니까 그저 컴퓨터 작업이지만 누가 봐도 정말 살아있는 것처럼 네, 그렇게 하죠. 생생하게. 네. 그리고 지금 여기 뭐 이왕 있는 김에 변호사 우영우 여기에는 그 어마어마한 고래 그림이 자주 등장하잖아요. 네네. 그걸 만들어내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영우 같은 경우는 VFX가 크게 이슈가 다른 작품보다 많지는 않은데 저희한테는 우영우가 전 세계 너무 이제 사람들이 관심 있게 보고 예. 그리고 다른 작품에서는 사실은 실제 컴퓨터 그래픽을 표현했지만 아닌 것처럼 하는 게 되게 많은데 컴퓨터 그래픽이지만 아닌 것처럼. 그렇죠. 사람들이 모르게 쓱 넘어갈 수 있게 하는 게 자연스럽게 만드는 거가 저희 주 목적인데 예. 우영우 같은 경우는 고래가 하늘을 날고 있으니까 이거는 누가 봐도 컴퓨터 그래픽이죠. 예, 그렇죠. 그리고 너무 판타지. 처음엔 되게 우려했거든요. 이게 일반적으로 이게 뭐 고래가 관련돼 있는 얘기지만 이렇게 막 둥둥 떠다니고 뭐 어느 때 되면 자꾸 나오고 하는 게 되게 이게 반응이 어떨까? 생경하지 않을까? 네, 걱정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만들면서도 일단 우리가 하는 일은 고래를 이제 자연스럽게 만드는 일을 먼저 하자. 그리고 얘가 이제 물속에 있던 밖에 나와 있던 얘 자체도 사실적으로 보여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감독님이 연출하시는 걸 좀 믿고 고래를 이제 만들었는데 너무 잘 그게 어울리는 거죠. 그래가지고 깜짝 놀란 거는 이렇게 해도 사람들이 좋아하는구나. 감동을 받는구나. 예, 그리고 고래를 더 보고 싶어 하더라고요. 드라마의 또 특징은 제가 만들고 컴퓨터 그래픽을 하지만 매회 저도 기다려서 물론 편집본도 다 보지만 실제 TV로 방송될 때 느낌이 좀 다르거든요. 다르죠. 매주 2개씩 기다리면서 보거나 보고 또 관객 일반 시청자들 반응도 보고 그렇죠. 저도 감동받고 막 이런 것들이 되게 복잡해. 영화랑 좀 다르더라고요. 예. 사실 근데 우영우에서 금방 했던 고래가 아예 드러나고 보여준 장면도 있지만 그 변호사 사무실은 다 세트에서 찍은 거거든요. 세트에서. 예. 창밖의 배경이 다 시각 효과예요. 그렇군요. CG가 아니고 시각 효과예요. 왜냐하면 대부분은 거기를 이제 컴퓨터 그래픽을 이용해서 배경을 바꿔주는데 워낙 변호사 사무실은 창문이 너무 많고 크고 이거를 매컷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예. 그걸 한 컷 한 컷 비용을 따지면 시간하고 이게 너무 어마어마해서 그래서요. 그거를 이제 그림을 띄워놓고 찍은 거거든요. 그 대신 그림이 띄워놓고 찍으면 조금 어색할 수 있잖아요. 대부분. 그래서 그 부분을 어색하지 않는 방법을 저희 찾아낸 거죠. 그 찾아낸 방법은 다른 소재에다가 고품질의 인쇄를 하고 뒤에서 라이팅을 치면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어색하면서 떨어져요. 이야. 그래서 그림을 이제, 갖다 놓고 찍었는데 진짜인 것처럼. 예, 그래서 그게 이제 시각 효과인 거죠. 그렇군요. 과거에는 컴퓨터 그래픽을 좀 많이 이용했다면 돈이 훨씬 적게 들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사전에 다 미리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매 이제 주에 2개씩 만드는 게 예. 부담스러웠는데
이걸 만약 컴퓨터 브리핑을 계속했으면 저희가 작업한 걸 또 받아서 최종 종편에 넣기가 시간이 부족했을 텐데 이 부분은 이제 그런 전략 때문에 그렇죠. 선택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협의하고 해서 결과도 되게 잘 나와서 네. 저희한테는 되게 의미 있는 작품. 그러니까 지금 감독님 설명 들으니까 누가 봐도 눈에 딱 보이는 고래 같은 거 말고도 일반 시청자들은 전혀 모르고 지나가는 데에도 이 시각 효과가 굉장히 많이 활용되는군요. 그럼요. 아무도 눈치 못 채고 지나가게끔 만드는 것도 기술이네요. 그게 제일 중요하죠. 예. 그리고 또 이 사일런트 씨 같은 작품은 달을 배경으로 하는 거니까 네네. 저런 작품이야말로 이 시각 효과 팀이 해야 할 일이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시각효과 팀이 할 일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요. 특히 우리가 그냥 컴퓨터 그래픽을 아까 했던 애니메이션 하면 좀 더 쉽게 적응을 할 텐데 이 시각효과라는 거는 이제 달을 배경으로 달 기지를 갈 때는 그들이 타고 가는 우주선부터 그러니까 그 디자인부터 그들이 입고 있는 우주복 그리고 이 우주복 자체 디자인도 이제 그 시대에 맞춰서 계속 바뀌었거든요. 그렇죠. 나사에서 뚱뚱하게 입었던 옷도 있고 되게 간단하게 입고 그리고 소재 그리고 그들이 갖고 다니는 툴들이 그게 특수 소품이거든요. 네. 그들이 툴 하나 자체도 카메라에 무심코 걸리는 그 장면에서 이게 진짜처럼 보여야지 이 전체가 이해가 되는데 툴이 좀 엉성하게 만들어지면 좋은 이야기가 다 이상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시각 효과 팀들이 모여서 특수 소품들 이런 거. 그렇죠. 그게 다 이루어지는 건데 우주선 공간 안도 완전히 그쵸. 창조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해 보면은 이거 작품을 할 때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우리가 그 무수한 작품도 레퍼런스가 있잖아요. 달에 가는 이야기. 예. 근데 외국 작품들 네, 많죠. 그래서 우리도 쉽게 만들 줄 알았는데 네. 생각보다 어렵죠. 너무 어려워요. 왜냐하면 달에 대한 무중력, 이 중력에 대해서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러면 그런 부분들 그리고 달 기지가 진짜 거기 있으면 우리가 어떤 행동할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상상력에서 막 만들면 되는데 달은 너무 많은 사람들이 봤기 때문에 예. 어떻게 보면 그 어느 정도 그 맞는 언어가 있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조금 더 새로운 시각으로 제시해도 그들이 보기에는 여기가 아닌데 할 수도 있죠. 닐 암스트롱이 걸어다니던 모습 다 봤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재현하는 게 생각보다 어려웠구나. 그래서 그야말로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는 마이다스의 손 같은 직업입니다. 네. 영화판에서는 시각효과 감독님을 만능 해결사라고 부른다면서요? 네. 그래서 사인해 주실 때도 최후의 마지막 해결사라고 서인도 해주시기도 해요. 네, 네. 상을 타신 걸 보니까 국제시장으로 대종상 기술상 타셨는데 국제시장에도 특수효과가 뭐가 있어요? 시각효과가? 제가 이제 과거에 보면 약간 이제 전쟁 영화, 한국 전쟁 영화에 좀 많이 작업을 했어요. 그렇죠, 태극기 날려 그렇죠. 같은 것도 했지만 이 국제시장에는 초반 10분의 인트로 부분에 흥남에서 철수하는 부분이 있어요. 배에 매달려 타고 하는 그 장면. 네. 그 장면을 이제 저희가 담당했을 때 그 10분 분량의 이제 애니메틱 영상을 만들어서 그대로 이제 설계도를 만들고 찍어야 되는데 한국은 사실은 이제 이런 장소들이 많지가 않거든요. 일단 그렇게 생긴 배가 없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CG로 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했던 배. 근데 그런 배가 없으니까 비슷한 규모의 배가 찾아야 되는데 사실 그 영화 촬영을 위해서 배를 섭외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그 배가 정박해 있는 화물선을 정보를 찾아서 언제 배가 정박한다. 그럼 글로 몰려가는 거예요. 그 장면을 찍기 위해서. 그러면은 그 10분 분량의 스컨트 중에 배 위의 장면들을 그 배에서 찍고 배경을 다 바꾸고 그리고 이제 밑에서 위를 바라보는 아빠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는 아빠는 배에 못 타고 물 위에 있잖아요. 그 물은 이제 수소 세트에서 겨울에 찍어요. 겨울 장면이기 때문에 겨울에서 밑에 부분을 또 다 찍어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거기까지 가는 사람들의 피난은 부산에서 다대포에서 찍어요. 결국은 이 장소가 다 다른 장소에서 이 한 장면 10분 분량을 위해서 6개월 동안 찍는 거예요. 이야, 대단하네요. 대신 이거를 이어서 찍는 게 아니고 그 아까 얘기했던 배가 왔을 때 찍고 그렇죠. 그다음에 다른 이제 뭐 수도에서 찍는 날도 스케줄 찍고 부산에서 찍고 그리고 이 작품은 딴 데서도 많이 찍기 때문에 이 배우들이 모일 때 찍고 그러다 보니까 6개월 동안 총 6개월이 걸렸어요. 그 장면 찍는데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이 장면이 다 연결돼 있기 때문에 배경 자체가 한 장면에 다른 데 찍었지 하나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잘 스크립팅도 해야 되고 그때 해 방향 그리고 이들의 시선 이런 까지 고민을 했는데 전부 점점 기록해 놔야 되네요. 기록도 해야 되는데 이제 가물가물해지는 거예요. 오래되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리고 이 배우분도 그때 역할했던 분하고 이걸 시선을 느낌이 맞춰야 달라지고. 이런 부분들이 쉽지 어려웠겠네. 않았어요. 근데 모든 걸 처음부터 다 기획하신 거 아니에요? 기획한 거죠. 제일 힘들었던 게 이제 정박해 있는 배가 언제 오느냐 그때가 아마 추석 때였어요. 그래서 갑자기 추석 때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여름 옷을 입고 더울 때 찍었죠. 오늘 여러 설명 들었지만 지금 방금 이 설명을 들으니까 감독님이 무슨 일을 하는지 정확히 알겠어요, 이제. 그리고 부산행으로 CCS 영화제 시각효과상 타셨는데 부산행은 뭐 좀비들이 엄청 나오고 막 그러니까 뭐 대충 감이 옵니다. 어떤 작업들을 하셨어야 되는지. 부산행이 제일 힘들었던 게요. 네. 이게 한국에서 처음 시작하는 좀비 영화였어요. 그래서 이 한국에서 좀비가 될까? 재밌는 것 같은데 그 감독님도 지금은 유명하지만 그 당시에는 신인 감독이었고요. 제작사도 신생 제작사. 예.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 버젯이 작았기 때문에 부산까지 가는 그 시간에 실제 우리가 KTX 타고 촬영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세트를 만들고 기차가 지금 달리고 있는 걸 표현을 하고 그 안에서 이제 작업을 이렇게 촬영하다 보니까 그 한 700컷 정도가 컴퓨터 그래픽으로 해야 되는 창문밖 합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처럼 예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 700컷을 아무리 값을 낮춰도 코스가 예산보다 높기 때문에 그럼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하냐. 네, 네.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하는 게 결과적으로는 지금에 나오는 약간 LED월을 사용하는 기법을 그 당시에 조금 우리가 창문 몇 개 뭔가를 띄워놓고 찍으면 되지 않을까? 띄워놓고. 네. 지나가는 배경을 띄워놓고 찍으면 되지 않을까라는 단순한 아이디어로 시작했는데 모든 스태프들이 다 그러다 큰일 난다. 퀄리티가 안 좋다. 근데 제가 이제 그 전에 했던 작품 중에 튜브라는 작품이 있어요. 예. 근데 그 작품에서도 KTX가 아닌 뿐이지 그게 지하철인데 지상으로 해서 막 달려다요. 네. 그 배경을 사실은 우리가 뒤에서 프로젝트를 쏴서 띄워놓고 찍은 거거든요. 그 당시에. 근데 그건 또 심지어 퀄리티가 좋지 않은 소스를 가지고도 극장에 개봉했을 때 아무도 몰랐거든요. 몰랐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예전에 이런 사례가 있으니 해보자. 십몇 년이 지난 지금은 훨씬 더 좋을 것 같다 하고 의견을 냈는데 다들 안 해봤으니까 다들 이제 못 믿겠다. 그래서 한번 테스트하고 그래서 시작해서 결과적으로는 700컷이 넘는 장면을 그 쉽게 이제 그걸로 돈을 얼마를 절약한 겁니까? 그렇죠. 절약한 것도 있고 그때 저희가 알았던 거는 예. 배우들이 파란색 배경으로 있는 촬영하는 것보다 것보다. 그게 흘러가는 걸 보니까 너무 생동감이 있죠. 좀 더 연기에 몰입되고 이런 것들을 그때 좀 알게 됐죠. 네. 170여 편의 작품 중에 이건 진짜 고생스러웠다. 제일 오래 걸렸다. 그거 뭐가 있습니까? 아마 태극기 날리며인 것 같습니다. 아, 전쟁 씬이 많고. 전쟁 씬도 많았었고요. 그 당시에 이제 막 전 세계에 디지털 색 보정이라는 기술이 도입됐어요. 디지털 색 보정. 네. 그게 뭐냐면 이제 한 컷 한 컷 컴퓨터로 부분 따로따로 색을 보정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기술이 이제 그 당시에 전 세계에 이제 막 유행할 때 한국에서도 적용하고 싶다. 예. 그래서 우리는 컴퓨터 그래픽 아까 했던 한 장면에 대한 뭔가를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이 전체를 이제 색을 보정을 해야 되는 전쟁에 맞는 컬러톤, 그 장면에 맞는 컬러톤 이거를 이제 조금 더 이제 자연스럽게 만들고 싶어서 네. 컴퓨터를 이용하자. 근데 이렇게 하려면 결과적으로 뭐냐면 지금은 디지털 카메라이기 때문에 찍으면 바로 저희 작업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때는 이게 다 필름이거든요. 필름이니까. 그러니까 다 일일이 저거 스캔해야 한다고 하셨잖아요. 스캔해야 되는데 이 스캔도 결과적으로는 미리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편집이 끝나면 예. 그때부터 그 필름을 받아다가 스캔을 받아야 예, 돼요. 예. 그리고 다 분류하고 작업하고 다시 레코딩하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그 당시에 500컷이 넘는 장면이라 태극기 날면도 VFX가 그 당시에 되게 어려운 기술이었거든요. 그거 더하기 한 프레임씩 한 번씩 스캔을 받고 색깔을 다 만지고 다시 레코딩을 하고 기간이 얼마나 걸린 겁니까? 그 기간은 한 6개월? 이상. 네, 6개월 이상인데 그것도 모자랐죠. 예.
그 당시엔 사실 개봉 날짜는 다가오는데 마지막 완성본이 이미 저희가 그런 뭐 그래서 가족들이 같이 시사회 첫 작품을 보는데 총 6권이라고 표현하거든요. 한 권에 한 20분 분량의 필름 롤이 막 돌아가고 있는데 저희가 마지막 6권은 아직도 현상소에서 안 온 거예요. 근데 우리 관객 물론 우리 가족들 스태프들의 가족들이 첫 번째 고생했다 해서 그런 자리를 만들어서 주셨는데 감독님이 막 보는데 이제 다음 6권으로 넘어가는 그 분량이 안 오는데 나중에 오토바이로 타고 와서 끼워서 기가 막히네요. 보면서 다들 이제 감동의 눈물 흘리고 그게 알겠습니다. 천만을 또 관객을 보는 맞아요. 바람에 되게 저한테는 어려웠지만 네. 기억에 많이 나는 작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이 컴퓨터 그래픽뿐 아니라 이런 각종 시각 효과의 기술력의 수준, 그게 미국이나 이런 그 할리우드 수준하고 비교하면 어느 정도 됩니까? 이제 기술은 많이 평준화됐어요. 전 기술의 세계적으로. 평준화. 예. 그리고 툴들이 많이 좋아졌고 도구도 좋아졌고. 옛날에는 그게 특정 회사에서 자체 개발한 툴도 많이 썼는데 요즘은 이제 툴들도 많이 이제 좋아졌고 그리고 아티스트들도 이제 여러 곳에서 이제 서로 이제 교류하다 보니까 기술이 좀 더 전파도 많이 됐고요. 예. 특히 이제 한국에서 보면 이제 한 컷 한 컷의 기술력은 거의 비슷한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제는 기술력이라는 게 이런 어떤 표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운영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운영. 네. 예를 들면 헐리우드는 아티스트 자체가 이제 한국의 한 10배 이상? 그러니까 어느 특정 지역에 5천 명, 6천 명이 인력이 풍부하군요. 그렇죠. 각 나라에서 그나마 잘하시는 분들이 헐리우드 작품에 본인의 뭐 기술을 도전하고 싶어서 그곳에 모여 있는데 근데 그런 풍부한 인력과 그리고 이제 큰 버젯의 작품? 돈. 그렇죠. 버젯과 시간이 조금 이제 풍부하다 보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냥 객관적으로 이 장면은 정말 멋진 장면이야 하는 것들은 대부분 이제 헐리우드 작품이 많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좀 결국 시각 효과는 자금력의 승부 아닙니까? 한마디로. 그렇게 더 많은 결과적으로 인력으로 더 많은 돈을 투자해서 더 많은 시간을 들여서 공을 들이면 그만큼 멋진 장면 나오는 거 아닙니까? 맞긴 합니다. 그죠? 그죠? 맞는데 어. 또 한편은 거기 중요한 것도 이제 그 매니지먼트 관리 관리해야죠.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뭐냐면 저희가 하는 작품의 이제 컷수가 그리고 난이도가 헐리우드 작품은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예. 이 작품 한 컷을 하려면 아까도 한 작품에 한 5천 명 넘게 일도 하거든요. 그러면 이들이 이 한 컷을 어느 사람이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를 관리해서 스케줄 짜지 않으면 결국은 줄줄 세죠 돈도. 그것도 있고 일이 진행이 안 되는 안 거예요. 되고. 왜냐면 아티스트는 본인이 주어진 일만 이제 하게 돼 있는데 예. 분업화되어 있는데 그러면 아까처럼 시각효 감독이 최종 컨펌을 감독하기 전에 이게 어느 정도 그림이 되려면 각 여러 다양한 부서들이 계획대로 움직이려면 네. 코디네이터, 관리팀, PD팀, 그다음 예산이 뭐가 오버되는 결과적으로는 아티스트가 일을 잘 할 수 있게 다른 파트 부분도 그에 못지않게 어마어마하게 경험과 이렇게 발전이 안 되면 예. 쉽지 않죠. 그럼요. 그 부분이 아마 우리나라가 앞으로도 계속 빨리 이제 경험해 봐야 될 곳. 그래도 아무튼 우리나라 영화는 뭐 제작비가 많아야 뭐 한 300억 이 되면 어마어마한 작품 아닙니까? 어마어마하죠. 그죠? 아직 그 정도 작품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헐리우드는 지금 얼마까지 나오죠, 제작비가? 순 제작비는 뭐 5천억, 6천억이 넘는 그러니까요. 작품 나오고요. 그러니까요. 거기에 마케팅까지 합치고 배우까지 하면 실제로는 거의 조 단위까지 가는 거죠. 그죠? 부럽죠, 좀. 우리도 그렇게 한번 해봤으면. 많이 부럽죠. 예. 그래도 우리는 적은 예산으로 그래도 손색 없는 장면을 만들어낸다. 이게 우리 송 감독님의 어떤 장기 아닐까 싶어요. 그렇기도 하지만요. 우리가 적은 비용으로 이거보다는 지금까지는 한국 작품들이 전 세계 배급을 이제 목표로 안 했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은 이제 그 정도의 예산을 썼던 건데 저희가 한국의 1,000만 관객의 최종 목표 이상에 된 전 세계 개봉을 한다면 충분히 좋은 투자도 우리가 더 콘텐츠 받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충분히 그럴 날이 곧 다가오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관련된 뭐 인력들이 네. 좀 빨리빨리 좀 같이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문 인력 양성이 제일 시급한 과제입니까? 우리나라에서. 네네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력이 많지가 않거든요. 네. 특히 뭐 VFX 아티스트만 봐도
뭐 많게는 1000에서 2000명 그 사이에 있는 것 같아요. 생각해 보면 너무 적은 숫자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근데 과거에는 우리 작품에 VFX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이들을 가지고도 뭔가를 했었는데 지금은 한 작품들이 이제 되게 많은 이제 전 세계 사랑받고 관심 받다 보니까 지금 이야기가 되게 장르가 확장되고 커지잖아요. 상상력을 동원할수록 시각 효과는 커지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에 못지않게 예. 그거에 숙련된 뭐 좀 인력을 양성하고 알겠습니다.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의 전 세계 영화 중에 시각 효과 면에서 1등이다 싶은 영화는 뭡니까? 혹시 아바타? 아바타가 재밌게 보긴 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약간 애니메이션이 좀 더 많아졌잖아요. 많아졌죠. 1부보다 2부. 이렇게 돼 보니까 이제 사실 그것도 영화긴 하지만 좀 실제 이제 순수하게 영화를 봤을 때는 좀 그런 장르보다는 저는 뭐 약간 듄이라는 작품, 듄. 예, 네, 그런 네. 작품들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아닌 다른 데서 이렇게 충분히 있을 법한 이야기 그렇죠. 같잖아요. 그럴듯하죠. 네, 그럴듯하고 그리고 워낙 이제 그 웅장하기도 하고. 네, 그래서 저는 사실 그런 작품이 더 매력적이고요. 네. 그런 작품들은 좀 뭐 많죠. 근데 저도 사실은 뭐 마블처럼 이렇게 특수 효과가 더 많이 들어간 작품보다는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들어가는 작품들을 좀 선호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하긴 그게 너무 많으면 진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애니메이션이야, 사람이 나오는 영화야, 실사 영화야, 헷갈리는 영화 요즘 너무 많아요. 그렇죠? 네네. 그래서 사람들한테 나도 모르게 슬쩍 지나가는 시각 효과가 진짜 시각 효과다. 예. 그런 지론을 가지고 계시군요. 네네. 왜냐하면 그런 약간의 이제 어떤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는 요소가 생기면 예. 관객들 혹 시청자들이 그게 몰입을 못하면 우리가 엄청나게 준비한 이 내용 하고 싶은 이야기가 이제 끊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중에 저희는 최대한 그걸 우리 역할에서 안 하는 부분들을 좀 표현하려고 노력을 하죠. 앞으로 목표가 있으시다면? 목표는 우리 아티스트들이 좀 더 이렇게 금방 얘기했던 실사와의 최적 비슷하게 만드는 자연스럽게 만드는 것도 있지만 반대로 이제 우리의 역량을 뽐내는. 마음껏 보여줄 수 있는 대신 이거를 우리가 이야기를 좀 해보자.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다른 분들하고 어떤 목표를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파트너로 이야기를 한 그림을 만든다면 이건 우리가 상상력을 좀 무한대로 좀 펼쳐서 할 수 있는 작품. 뭐 비록 그게 좀 아까 얘기했던 아바타처럼 애니메이션에 더 가까울 수는 있지만 예. 이런 부분들을 우리 스스로 아티스트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나오는 어떤 컨텐츠를 좀 만들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각효과 감독님, 또 많은 아티스트들, 그리고 컴퓨터 기술을 또 다루시는 분들, 이런 분들 덕분에 상상하는 모든 것이 영상으로 구현되는, 그래서 우리가 눈을 호강하는 게 아닌가. 정말 영화의 시대는 시각효과의 시대다,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